저는 올해 42살입니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평범한 남편과 살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특별할 것 없는 중년 여자의 삶이지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은 언제였을까? 주식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사람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집안을 보고 하는 거라고요. 시부모 성격, 형제자매 관계, 경제 사정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요. 저도 그 말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시집을 갔습니다. 모든 걸 알면서도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34살 때였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자리에서 그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평범했습니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얼굴. 말수도 적고 유머 감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짧은 질문을 던지며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면 평생 상처받지 않겠다. 연애는 조용히 시작됐고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걸요.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설마 같은 사람이겠어.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20년이 지났는데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그 미소. 중학교 시절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아이. 그 아이가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며칠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결혼 정말 해도 되는 걸까?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은 변한다. 20년이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를 묻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걸 알고도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도박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저는 그때 키가 작고 마른 아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혼자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게 전부였지요. 그런 제가 누군가의 눈에 띄었습니다. 박은지. 반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힘있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은지를 좋아했습니다. 성적도 좋고 말도 야무지고 어른 앞에서는 언제나 공손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아이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스치듯 어깨를 치고 지나가거나 제 앞에서 일부러 크게 웃으며 수군거리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멈추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교실로 돌아온 저는 제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가방을 열자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썩은 우유였습니다. 누군가 제 가방 안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팩을 넣어 터뜨려 놓은 것이었습니다. 책도 필통도 체육복도 전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와 그 무리였습니다. 은지가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냄새나. 제 가방에서 냄새나. 아이들이 하나둘 몰려왔습니다. 킥킥거리며 저를 구경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젖은 책들을 꺼내 닦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울면 더 놀림받을 것 같아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저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는데 은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장난이야, 장난. 그러고는 제 등을 한 번 더 밀었습니다. 급식 시간에는 제 밥에 몰래 고춧가루를 뿌려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숟갈을 떴다가 기침을 터뜨렸고 주변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쉬는 시간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돌아볼 틈도 없이 저는 벽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균형을 잃은 저는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왼팔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손목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인대 손상과 뼈에 금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깁스를 한 채 학교에 돌아왔을 때 은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장난 좀 한 거 가지고 왜 그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깁스는 풀렸지만 제 왼팔에는 지금까지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세월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박은지라는 이름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 기억은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다가 가끔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던 순간, 깁스를 한 채 교실에 들어섰을 때 들려오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차가운 한마디. 장난이었잖아. 30이 넘어서야 저는 조금씩 괜찮아졌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름의 일상을 꾸려가면서 과거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4살 저는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작은 것도 기억해 주었고 힘들 때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1년을 만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여자. 2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은지. 그 아이가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은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천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 결혼 해도 되는 걸까? 저 사람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20년이면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그때는 어린아이였으니까 지금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 사람. 저를 이렇게까지 아껴주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는 참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설득이 아니라 외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더 깊이 묻힐 뿐이라는 것을.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만 모인 작은 예식이었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 옆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다. 과거는 잊자. 하지만 현실은 제 바람과 달랐습니다. 결혼 첫 해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누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입술 끝에는 익숙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 새언니 오셨네. 그 말투가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은지야, 잘 지냈어? 시누이는 대답 대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작은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면 시누이가 슬쩍 다가와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언니, 그거 그렇게 써는 거 아닌데. 언니는 요리를 어디서 배운 거야? 우리 엄마랑은 손맛이 다르네. 처음에는 조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말에는 늘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우이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제 화장품을 허락 없이 쓰고는 다 썼다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끼던 스카프를 가져가서는 자기 거라고 우겼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준비한 가방을 신우이가 먼저 열어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요즘 유행 지난 건데. 언니 센스가 좀 그렇네. 시어머니 앞에서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신우이는 바로 방어막을 쳤습니다. 언니는 너무 예민해. 농담도 못해.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나한테 왜 이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가 원래 성격이 좀 세서 그래. 내가 어른이니까 이해해라.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른이니까 참아라. 며느리니까 이해해라. 저는 그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여동생이 나한테 이런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꼈고 제 편이 되어주려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친동생 욕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고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8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결혼 8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신우이도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해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상을 차리고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부엌을 기웃거리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언니, 그 접시 말고 큰 거 써. 손님이 많잖아.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기름기 묻은 접시들을 하나씩 닦으며 허리를 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 타러 온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우이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따갑게 저를 바라보는 눈길.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우이가 제 왼팔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느라 소매가 팔꿈치 위까지 거쳐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아래 30년 된 흉터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는 걸. 신우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 중학교 시절 수없이 봤던 그 미소였습니다. 신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와, 아직도 있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내가 좀 세게 때리긴 했지. 숨이 막혔습니다. 근데 그거 장난이었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중학교 때 당한 수모를,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던 그날을, 깁스를 하고 학교에 갔을 때 들었던 비웃음을, 결혼 후 8년 동안 삼킨 눈물을, 새벽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던 밤들을 참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른이니까, 며느리니까,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 흉터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아직도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우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30년 묵은 분노가 화산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난이었잖아.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훔쳤습니다. 신우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꺼낸 것처럼. 그 표정이 중학교 때와 똑같았습니다. 제 가방에 썩은 우유를 넣고 웃던 얼굴. 저를 계단에서 밀어버리고 장난이라고 했던 그 얼굴.
30년이 지났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우이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신우이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언니? 왜 그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야? 너와 나.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힘이 손끝에 모였습니다. 신우이가 발버둥 쳤습니다. 팔을 휘저으며 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싱크대 위의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남편도 따라왔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가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광경.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흉터 보이세요?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왼팔을 들어 보였습니다. 30년 된 흉터가 형광등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중학교 때 이 사람이 저를 계단에서 밀었습니다. 뼈에 금이 가고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도 이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저는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방금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장난이래요.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신우이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난이었지. 나도 지금 장난이야.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 사이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복수했습니다. 부엌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봤지? 언니가 갑자기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언니가 먼저 때렸잖아. 나한테 왜 그래? 그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네. 그 흉터 정말 내가 그런 거야. 신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릴 때 일이잖아. 애들이 장난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장난이라고. 뼈가 부러지고 흉터가 남을 정도면 그게 장난이야. 신우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몰랐다. 우리 은지가 그랬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걸 참으면서 어떻게 버텼니?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8년 동안 삼켰던 서러움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오늘부터 당분간 이 집에 오지 마라.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딸이야. 저 여자는 남이잖아.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가족이야. 남편이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너는 내 가족을 30년 동안 괴롭혔어. 그것도 웃으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너 우리 가족 아니다. 신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는 혼자 시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후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참아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안 참을 거야. 남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안 참아도 돼.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어른이니까 이해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참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참음에도 끝이 있습니다. 내 존엄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혹시 지금 참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오래된 상처를 혼자 품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빛인 생극장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한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은빛인 생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